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수를 주도를 했고, 마지막 파동을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온다는 부분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조정이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지만, 뭐 대비한다고 나쁠 건 없고, 그리고 아쉽지 않을 때 아쉬울 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9월 말까지로 해서 이 연장 파동 시기에 분할로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이런 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길게 보면, 시장을 길게 보면 대세 상승장은 확정입니다. 이 대세 상승장이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은 폭락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중 바닥을 만드는데 V자로 반등을 했습니다. 요게 첫 번째. 그리고 V자 반등 후에 연장 1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장 2파가 나왔습니다. 연장 2파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금을 만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지막 파동이 나오면 일단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가 오르는 건데, 이 정도면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어서 형성이 되는 건데, 파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살 사람들이 적어진다. 요거야말로 조정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 투자자들만 있다면 적당히 올라갔다 조정받고 머무르다가 다시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근데 그냥 단타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면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주가가 올라가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시장이 조금 오버슈팅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오버슈팅 이후에 조정을 받는 부분은 거의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지 않을 때 아쉬울 때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시면 되고, 앞으로 있을 대세 상승장에서 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통화 가치의 하락.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정부가 올해만 해도 100조 원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뭐 코로나19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 100조 원의 국가 부채가 늘어났고, 이 국가 부채, 국채 발행한 걸 한국은행이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통화 가치 하락이 시작이 되는데, 정부가 100조 원을 찍어서 매년 이자로 한 2조 원 정도를 지출하면 계속 부담이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이 국채를 사버립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 국채를 사서 가면 이 이자 2조 원은 한국은행으로 가는데, 한국은행의 수입은 정부의 세외 수입이 됩니다. 즉 이자 없이 돈을 쓰는 것과 같은 형태. 한마디로 이 돈은 없는 걸 찍어내서 뿌리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가치의 하락이 와서, 그러면 옛날에 뭐 100원 하던 새우깡이 지금 1,000원 하듯이, 지금 1,000원 맞나? 3,000원인가? 2,000원인가? 예. 그렇듯이, 이게 주식도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6만 원인데, 그냥 삼성전자가 아무 발전이 없다 하더라도 통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10만 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장세가 앞으로 온다는 거니까 대세 상승장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정은 받을 때마다 아픈 거고, 사실 이 정도 조정만 받아도 굉장히 좀 충격인데, 이런 거는 앞으로 없습니다. 이거는 10년에 한 번 확률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제가 이제 예전에 운영했던 그 스터디 과정에 보면, 이게 왜 10년 확률인지를 수학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산불 발생하는 거하고 똑같은 빈도인데, 뭐 그런 형태인데,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폭락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당히 내리는 폭락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내 종목이 잘못 얻어 걸리면, 뭐 이때 잘 피했더라도 이때 한번 얻어 걸리면 끝이니까, 아쉽지 않을 때 대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현금을 갖고 천천히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지금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분위기가 좋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려서 물량을 넘길 수 있으면 올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빨리 팔고 도망가는 건데 지금은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올려서 넘기고 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많은 종목들 코스닥 지수를 형성하는 많은 종목들이 사실 지수하고 또 큰 차별성 없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종목들은 다 괜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간이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월 정도 되면 10월에 이제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날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껏해야 5억입니다. 지금 3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5억인데 만약에 10억 유지라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기껏해야 5억이니까 충격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10월 이 발표가 난 이후부터는.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도 많이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물론 뭐 지금 움직이지도 않은 싼 종목들은 해당이 안 되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별로 다루지는 않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또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하는 방식인데 뭐 이런 겁니다.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적인 거니까 뭐 이렇게 왜 이래? 예.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뭐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카카오가 많이 올라갔고 이제 고점에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이 가격을 회복한다는 것은 확률로 따지면 0.1%도 안 됩니다. 여기서 물린 분들은 이제 황해 나온 대사 썩어졌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셔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하락 출발하면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걸 제가 방금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차트 이상한 데를 건드려가지고 안 됐는데 이것까지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운명이 아닐까 신의 계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내일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등 가능성은 높지만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조금 반등하고 끝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회복하는 흐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적당히 위에서 물린 분들은 적당히 반등할 때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올려드린 종목들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제분 뭐 보시면 지금 수급적으로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좋은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나쁜 종목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면 이걸 같이 팔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대한제분 같은 것은 뭐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차이인데 그래서 뭐 잔파동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있고 이대로 가다 보면 뭐 시장이 꺾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렇든 저렇든 그냥 편하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경험상 잔파동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 특히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예,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정신력 낭비하지 말고 생업에 열중하면서 열심히 시간 보내다 보면 잘 돼 있습니다. 곧 비싸게 사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은 예전에 비쌀 때 사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뭐 비쌀 때 사서 손절하라.
말이 쉽지 손절이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손절 개념 자체도 IT 버블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갖고 있으면 뭐 원금 회복할 건데 뭐 하려고 손절해? 이거였고, IT 버블 때는 그 거품이 터지면서 마이너스 99%짜리들이 나오면서 아, 손절을 했어야 되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손절매가 나온 거지. 그게 정상적인 시장에서 뭐 효용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뭐 정말 높은 종목들 가는 기세가 강해가지고 추세대로 한번 공략을 해본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손절 필요한 거고, 또 내가 생각했던 어떤 투자 근거, 이 투자 근거가 없어졌을 때, 그랬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그랬을 때 이제 손절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제보는 그냥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싸게 사서 그냥 까먹어 버리기.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세미콘 라이트인데, 세미콘 라이트는 뭐 바닥에서 방향을 잡아갑니다. 지금 바닥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거래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적고 뭐 주가도 그렇게 높지 않고 동전주고, 그러면 선입견으로 동전주가 위험하다, 거래량 없는 종목 어떻게 팔고 나오냐 이런데, 이 거래량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가 없는 종목 사도 팔 때 되면 다 거래가 터집니다. 예, 그러면 그냥 갖고 있다가 거래 빵 터지고 주가 많이 올라갈 때 던져주면 됩니다. 그럼 그땐 누가 삽니까? 예, 단타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예, 그래서 뭐 거래량이 지금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래량 없으면 없는 대로 천천히 모아가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가면 되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올라가면 거래가 터지는 거고, 뭐 대부분 다 똑같은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길게 보면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가 없다가도 올라가서 뭐 거래가 터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낮은 주가, 정상화되는 기업에 비해서 낮은 시가총액 이런 걸 고려하면 예, 세미콘 라이트도 기다리다 보면 예, 잘 돼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뭐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잘못돼봤자 지가 뭐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여기서 산 것도 아닌데. 예, 여기서 샀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사면 비쌀 때 사면 문제가 됩니다. 비쌀 때. 예, 요건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가도 안 올라가더라도 쌀 때 사면 좋습니다. 예.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